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 중인 39사단터에 창원시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서도 아파트 분양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이륜차 사고로 22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급증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앞두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국회와 지방의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진 중인 옛 39사단터에 토양오염이 드러났지만 사업 시행자는 오늘 견본주택을 열고 아파트 분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토양오염 가능성이 드러났는데도 아파트 분양을 승인해줬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범위한 토양오염이 드러난 옛 39사단터. 중동지구 개발 예정지 입구에는 아파트 본보기 주택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1, 2단지 분양은 2,900여 세대. 전체 분양 계획 물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창원시는 토양오염 논란 속에서도 분양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터에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오염 관련 조사를 했던 상황에서는 1, 2단지는 오염 지역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경부서하고 확인해본 결과 해부했던 거와 그런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시행사의 토양 오염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확인하지 않은 토양 오염 우려 지역은 모두 65곳.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분양되는 1, 2단지 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준치의 170배를 초과하는 TPH에 오염된 지하수 관정은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 오염 면적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사업자의 편에 서서 분양 승인을 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 인지되면 그런 부분이 정렬이 전에는 통과를 잘 안 됐죠. 그럼 물질이 일부러 발생될 수도 있고 완전히 정화 안 될 수도 있고 정화 완벽히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수십 곳에서 시설물 철거와 터파기가 시작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 토양 정화 방식도 결정되지 않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는 엇박자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이륜차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도 큽니다. 경남에서 최근 이륜차 사망 사고가 크게 늘었는데요. 경찰이 안전모 착용 등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헬멧은 벗은 상태입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도 버젓이 운행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큰 부상이 우려되는 현장입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는 오히려 경찰 단속에 항의합니다. 안전으로 착용 안 하시고 하면 사람을 위협하지 안 됩니다. 없으시고. 신호 위반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합니다. 급해갖고 했다 왜? 벌금 내면 되잖아요. 이륜차는 생계형 운전자가 많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항의를 심하게 하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이륜차 사망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4월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이륜차 운전자일 정도입니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배 높습니다. 헬멧을 쓸 때는 머리에 얹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턱끈까지 조여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 경남에서 경찰에 단속된 이륜차 불법 행위는 530여 건. 경찰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두고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 누리과정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이라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어 앞으로 교육 현안의 판세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정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12개 시도 교육감들은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도 침해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의 공약이 앞으로 교육 현안 처리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으로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정의당도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 대란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교육감들의 반발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KBS 창원 뉴스 연중기획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 정치의 현주소와 도민들의 바람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필요성을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경남도의회. 전체 경남도의원 54명 가운데 본회의장을 지킨 도의원은 20여 명에 그쳤습니다. 맥 빠진 도정 질의에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답변도 의례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방청석도 텅 비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들이 도정 질의를 하지만 관심 가진 유권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유권자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권자의 무관심은 총선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남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분석해 지지 후보를 밝히기도 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연대를 통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그러한 견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연대라든지 시민단체가 더욱더 정치에 끊임없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불량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성산구, 상남동 등 중심상업지구에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13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종전대로 1000%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단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현재 900% 이하를 1000% 이하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제도의 면접 시험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면접은 동료 교직원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2차 면접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양, 전문성과 리더십 등 심층 구술 면접으로 1, 2차 합계 6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교감 자격연수에서 탈락합니다. 도교육청은 개인 중심으로 승진을 준비해온 학교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해군 관사를 철거하는 등 진해 육군대학터 개발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진해구 옛 육군대학터에 있는 해군 관사 61동을 다음 달부터 철거하고 올해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육군대학터에 오는 2025년까지 소재안전연구센터 등 재료연구소 부설 시설과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1분기 오피스 빌딩 임대 동향 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은 공실률이 9.7%로 전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투자 수익률은 1.46%로 전국 평균 1.51%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1분기 경남 지역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는 1분기 수출액이 98억 9천만 달러로 27% 감소했고 수입은 42억 4천만 달러로 26.1%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대의 전국 평균 수출입 감소 비율보다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김해공항의 올해 1분기 항공교통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김해공항의 항공교통량이 하루 평균 3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늘어 전국 공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2분기 항공교통량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